이제 제가 지금 숲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라이브 중인데, 방제를 써놨습니다. 오늘 준비물이 있습니다. 대마이. 예, 대마이 일본말 아니고요. 경상도 사투리로 용기, 자신감,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심장이 없으면 오늘 같은 날은 못 먹는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빠르게 일단 먼저 한 개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라이브 오시는 분들도 빨리 움직여야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프로토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 텍사스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텍사스의 배당 1.68배, 휴스턴 1.80배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메리 켈리 대 TBD인데 이게 실제로 지금 로토와이어에서는 알려지기로는 헌터 브라운이 나온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헌터 브라운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뉴스 나온 것도 없거든요. 뉴스 나온 것도 없는데 만약에 헌터 브라운이 아닌 거라면 해외 업체에서 분명 먼저 움직였어야 됐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근데 움직임이 없어요. 해외에서 이미 이 경기에 대해서 휴스턴의 배당이 해외에서 1.69배 초기 배당이 발매가 됐고 현재도 1.68, 1.67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휴스턴 승을 구매를 하시면은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불법을 하시는 분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경기가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생각해보면 저번에도 제가 방송했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싱턴 그때 당시 TBD 걸렸던 경기에서 마이애미랑 경기했을 때 국내와 해외 배당이 반대 책정이 됐을 때 그때 워싱턴 2대 0으로 이겨가지고 그때도 역배 실제로 나왔었거든요. 국내 프로토 기준으로 역배, 해외 기준으로는 정배 났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헌터 브라운이 선발이라고 한다면 메리 켈리 지금 텍사스 타선 굉장히 매섭죠. 스미스, 조시영, 아놀디스 가르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헬만부터 시작해서 그 히가시오카까지 전부 너무 잘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요르단 알바레즈가 그렇게 각성해가지고 연속으로 막 4안타 경기 때려버리고 미친 듯한 타격하는 와중에 헌터 브라운이 버틸 수 있는 경기를 한다고 한다면 해외 배당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배당이 그렇게 하락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거는 터져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제가 워싱턴 경기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터져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게 ROI라고 합니다. 실제로 배팅을 내가 구매를 했을 때 그 배당을 구매를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이득을 보고 들어가는 구매를 하느냐를 따지는 수치인데 그 퍼센트의 수치가 넘사벽이에요. 이 경기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헌터 브라운은 우리가 어디 동네 북도 아니고 두들겨 맞을 기량을 가진 애도 아닐 뿐더러 휴스턴에게 배당이 해외 구매하시는 분들보다 더 우리가 프로토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터져도 구매를 해봐야 된다라고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이긴 해요. 저 또한 이 경기는 분석을 떠나서 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사실 헌터 브라운 전제 속에 따지고 보면 이 경기는 언더 나야 되거든요. 근데 언더를 사실 구매하는 것보다 어쩌면은 이게 휴스턴 승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메리트가 크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프로토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만약에 전에 얘네들이 한번 프로토가 쉬었던 적이 있었죠. 그 이관한다고 그 운영업체가 바뀌었었죠. 그때 그 바뀌고 나서 얘네들이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야구 쪽에서 어떻게 보면 축구에서는 어쨌든 그렇고 빠르게 좀 움직이는데 야구 좀 방치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당이 잘 안 바뀌어. 그래서 요거 오늘 저는 휴스턴 역배 지금이 기회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해외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배입니다. 텍사스 승이 이미 2.3배가 넘어가고 있어요. 2.3배가 아시겠죠?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팬가입 감사합니다. 통 크게 일주일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바로 보내드리고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거든요. 네, 바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준비물로 대마이를 챙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요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새벽 3시 20분 경기입니다. 컵스 대 워싱턴전이죠. 아사드 대 제이컵인 나오는 경기인데 오늘 이 경기가 왜 기준점이 여러분 10.5점이냐? 바람이 로토와이어 기준으로 20마일이 넘어가는 바람이 외야로 불어나가는 경기고요. 날씨 다른 업체들 시간별 날씨를 비교를 해보더라도 최소 15마일에서 16마일 정도의 바람이 외야로 불어나가는 경기가 될 것이다. 우익수 방면으로 살짝 틀어진 방향으로 외야 순풍이 불어나가는 경기입니다. 날씨 자체 그냥 바람 많이 부는 날씨라고 공표가 났고요. 기준점 10.5점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구매 자체는 이미 이 경기에 대해서 바람이 많이 부는 위글리 필드는
그냥 오버 쪽으로 좀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추세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해외 이제 현재 구매 추세 자체도 이미 70% 이상의 구매가 오버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금도 무려 70% 구매지만 87%, 즉 이 고래들이 개입이 좀 되어 있다, 오버 쪽으로도 더 들어가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경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선발도 지금 약할 뿐만 아니라 오늘 컵스 승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워싱턴도 이 바람을 타고 활용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라 보고, 이게 좌타자들이 많죠. 워싱턴이 지금 좌타자 따지고 보면은 핵심 타자 조시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임스 우드, 그 다음에 CJ 에브럼스 다 좌타자거든요. 좌타자들이 당겨 치면 공이 어디로 갑니까? 우익수 방면으로 날아갑니다. 그 바람 타고 날아가면 지금 오늘 우측 담장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타자들의 체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쉽게 넘어갈 거다. 또 컵스 같은 경우도 켈리, 부시, 그 다음에 피콜 암스트롱부터 시작해가지고 우투수 나오니까 이안햇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카일 터커까지 다 좌타석이거든요. 오늘 우측 담장 많이 넘어갈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뭐 오버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시내티 대 뉴욕 매츠, 요거 아포트 대 이제 피더슨인데, 제가 피더슨에게 한번 크게 당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데이비드 피더슨이 등판해갖고 애틀랜타전에 참 잘했었는데,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볼넷을 좀 내주더라도 좀 괜찮겠지 싶었습니다만 마이애미한테 개털리면서 2이닝 만에 8실점 하면서 내려갔었거든요. 그때 그 경기를 보고 나서 저는 피더슨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실망했고, 던지는 원래도 공이 빠른 선수가 아니에요. 92마일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변화구로 잘 맞춰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신시내티 타선 이거 막을 수 있나? 저도 아포트도 사실 공략 당할 거라고 보거든요. 매체 타선 절대 약하지 않고, 지금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자체가 파크 팩터가 낮은 구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구장이기 때문에 매치의 장타가 오늘 또 터질 거다라고 예상을 조금 더 하고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이지 않나. 그리고 이 경기 또한 오늘 경기 제가 보는 날씨 시간별 업체 이제 스위시 애널리틱스라는 이 업체에서는 최고 바람 속도가 9.7마일에서 이제 6.3마일 사이에서 강한 바람, 나름의 바람이 순풍으로 정확하게 중견수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그래서 장타가 서로가 더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인 것 같고요. 로토와이어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따지고 보더라도 이 경기의 바람은 10마일이 외야로 불어 나간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 바람도 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체 장타력, 그리고 피더슨의 최근 부진 수준, 신시내티의 타격, 이제 안도아르 나오면 좌투수들은 고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애틀레틱스에 있을 때부터 안도아르는 좌투 킬러였었고, 그 추세가 최근에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시내티의 상위 타선, 중심 타선은 득점에 용이할 수 있다. 그래서 매치 승으로 접근하기보단 이 경기 또한 오늘 우리가 구매를 함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오버로 먼저 선택해야 되잖아. 8.5점이 줘졌다면 오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화이트삭스입니다. 어제 화이트삭스 시원시원한 타격 보셨습니다. 어제 몽고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틸까지 다 장타력을 과시하면서 쿠에로 또한 1회에 좀 뇌사주루가 욕심이었죠. 자, 아웃 당했지만 또 장타 때려내면서 펜스를 계속 두들기고 화이트삭스의 장타력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디트로이트 원정길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말 그대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건데, 디트로이트가 보여주는 홈에서의 승률 자체는 정말로 무시할 수가 없는 정말 좋은 타격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플라우티가 보여주는 이 홈과 원정의 기복차, 요것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홈에서는 얘 피안타율이 2할 1푼 9리밖에 안 되고요. 원정에서는 2할 7푼까지 나가요. 근데 ERA만 따지고 보면은 4.10, 5.64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만, WHIP 수준을 따지고 봤을 때 1.18 대 1.44, 원정에서 보면 부진하지만 홈에서는 플라우티가 그래도 제 값을 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플라우티의 피칭을 보면은 플라우티가 8월 달에 1승 3패 6경기 나와서 5.51 좀 불안한 피칭을 하고 있고, 해당 경기에서 원정 3경기, 홈 3경기를 치렀는데 홈에서 2차례가 이미 무너진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화이트삭스 원정에서 이미 4.1이닝 만에 5실점하면서 8피안타로 흔들렸던 플라우티의 성적을 보면 분명 홈에서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어제 보여준 타격을 기반으로 했을 때 화이트삭스의 타선이 플라우티에게 그냥 당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압도적입니다. 정말 잘 쳤고, 경기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진짜로 개빡센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분석적으로 접근합니다만, 제가
메이저리그만 하고 KBO를 분석하지 않고 NPB를 분석하지 않는 이유가 경기를 다 라이브로 시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하고 경기 이제 라이브를 켜고 분석 영상 이제 분석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거든요. 결국 라이브로 보면서 느끼는 것도 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화삭 치는 거 보면은 뭐 좌투우투 가릴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도 잘 치고 있고 어제 라인업에 나왔던 이제 선수들이 갑자기 빠진다. 뭐 쿠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쿠에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제 몽고메리, 그 다음에 미드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온다. 이거 뭐 라인업 변수 없으면은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셰인 스미스, 얘가 화삭에서 이 투수 부분 유일한 올스타 선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커맨드만 되었을 때는 이게 얘 또한 정말 좋은 투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실제 지금 3.81이라는 ERA를 기록하면서 이 셰인 스미스가 보여준 이 시즌 성적을 이제 볼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시즌 전반기와 후반기의 성적을 나눠보면은 전반기에 얘는 18경기에 4.62라는 ERA를 기록했습니다만 후반기 들어갔고 얘는 6경기 2.67의 ERA로 완전히 더 개선된 모습이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WHIP가 1이 안 돼요. 0.95로 피안타율만 1할 6푼 1, 2밖에 안 될 만큼 완전한 각성을 이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경기 전반에 5회, 6회까지는 화이트삭스가 리드하는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얘가 이렇게 피안타율도 그거로 유지가 되고 하지만 결국 커맨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볼 카운트 싸움이 원래도 좀 길게 좀 가져가지는 그런 유형의 선수이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셰인 스미스가 7이닝 피칭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면 6이닝 아니면 5이닝 선인데 그 불펜이 올라왔을 때 디트로이트의 추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면 저는 셰인 스미스가 오늘 뭐 홈런을 조금 맞더라도 그게 대량 실점의 홈런이 아닐 거라 보고 퀄리티 스타트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 상황에서 화삭이 플라우티를 공략하면은 선발 싸움에서 이미 이 경기는 6, 7점 이상이 나야 돼요. 그러면 8.5점의 기준점에서는 이 경기 저로서는 선택지가 오버밖에 없습니다. 오버 아니면은 화이트삭스 오히려 뭐 역배까지도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경기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오늘 방제 준비물이 있습니다. 대마이. 예. 강심장이어야지 오늘은 조금 돈을 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버 갈 거 아니면은 승패 라인에서는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 적어도 승을 보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예요. 불펜이 그래도 화삭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저 또한 이거 화삭 승으로 몰아가기에는 조금 근거가 부족하고 오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하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피츠버그 대 미러키입니다. 어제 미러키는 필라델피아에게 그렇게 이제 2대0으로 경기 막판에 또 잘했던 경기에서 뒤처지고 말았고 제가 예상했던 거는 좀 솔로 홈런 한 두 방으로 한 2대0, 3대0 이렇게 날까 싶었었는데 오히려 이제 장타였죠. 2루타 생산이 좀 되면서 필라델피아가 먼저 득점을 좀 앞서 나갔고 막판에 9회 추가하면서 이제 미러키가 영봉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리스터 대 오비에도인데 다저스를 수입했어요.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츠버그 팬들 다저스에게 2승 딱 챙기자마자 바로 3차전에 준비물이 있었죠. 네. 빗자루 챙겨갔었습니다. 피츠버그 팬들 어제 경기에서 다저스 수입한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다 같이 마당 쓰는 빗자루 챙겨와가지고 더가웃 뒤에 관중석에서 빗자루 흔들면서 다저스 수입했다고 춤추고 있었어요. 이제 피츠버그 팬들. 그리고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제 피츠버그가 홈 시리즈를 또 이어가게 됐는데 이 프리스터 대 오비에도라고 하면 결국 기본 기량 차이에서는 프리스터가 버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지금 미러키의 불펜진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미러키가 어제 경기를 하면서 이제 운영했던 불펜진을 따지고 보면은 지금 오늘 경기에서 쓸 수 있는 불펜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LCB도 계속 이제 과부하가 걸려 있고요. 패전조 애들 좀 많이 일단 쓰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미러키가 오늘 경기 이제 불펜에서 못 쓰는 선수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LCB 아마 연투에서 못 나올 것 같고요. 맥일 부상이죠. 그 다음에 셸비 밀러 부상이죠. 디엘 홀 롱릴리프 부상이죠. 토마스 부상이고 그 다음에 그랜트 핸더스 부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이제 그 미어스 그 다음에 이제 코에닝 그 다음에 유리베
요 세 명 가지고 경기를 다 풀어가야 돼요. 그러면 프리스터가 6이닝 던져줘야 되고 6이닝 못 던지면은 경기 사고 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미러키가 안정적이다라고 파악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타격에 있어서도 피츠버그가 다저스 깨면서 보여준 그 타격은 지금 홈에서 분위기가 절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피츠버그가 최근에 경기를 하면서 7일 동안 마운드에서의 전체 선발 투수와 불펜 투수의 전체 ERA가 리그에서 지금 현재 3위 4위까지 내려갔네요. 4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템파베이가 최근 7승 0패하면서 2.29가 기록이 되고 있고 애리조나가 2.50, 애틀랜타가 2.53, 그다음 피츠버그가 2.55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그보다 밑에 있는 10위권에 3.74로 전체 마운드의 높이가 오히려 미러키가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분위기 자체가 지금 피츠버그의 불펜진이 그만큼 약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 타격에 있어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미러키가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하면서 당연히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피츠버그 같은 경우도 상승선을 만들어내면서 OPS적으로 미러키와 대등한 수준의 지금 최근 타격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게 지난 2주 표본으로 늘어가더라도 안 꿀려요. OPS는 오히려 피츠버그가 앞섭니다. 그만큼 비비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경기가 미러키가 선발 싸움에서 오비에도의 재군안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경기는 또 언더게임을 봐야 된다. 8.5에서는 언더게임을 봐야 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오비에도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좀 차이인 것 같아요. 프리스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비에도는 지난 경기에도 5이닝 던지는 와중에 결국 볼넷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찔하게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만 결국 이 극악의 피안타 확률 관리죠. 슬라이더가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피츠버그가 이제 오비에도를 꺼내고도 좀 승리 게임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원인이라기보다 어떤 뭐라 해야 되죠? 기본 원인이라고 해야 되나? 원인이 좀 올바른 그 워딩인가? 아무튼 그거를 제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결국 마운드 싸움에서 근소한 차이가 양 팀의 승패를 가리게 될 텐데 적어도 오늘 애쉬비 못 나오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미러키가 어제 이제 유리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름 그래도 지는 경기를 했다 보니까 지금의 필승조급 자원을 남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프리스터가 한 6이닝 2실점 내지 1실점 피칭 정도 2실점 정도 할 것 같아요. 2실점 정도 피칭해서 피츠버그를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상황을 만들 거고 오늘 뭐 한 많이 이겨봤자 5대2 아니면은 많이 나면 5대3 아니면 4대2 4대1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좀 안 나는 경기 속에서 미러키가 이기지 않을까. 핸디캡은 도저히 이미 언더보는 게임에서 핸디캡까지 도전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배당이 1.49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배당이 높아야지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단 해외 배당 차가 이 경기가 한 0.19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해외에서는 나름 그래도 좀 후하게 쳐주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미러키 승 가치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해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다저스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크레모 대 글래스노우. 다저스는 좀 비상이죠. 이게 어제도 9회에 그렇게 홈런으로 시작해가지고 좀 점수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다저스의 방망이가 지금 뭐 오타니가 다저스 이적하고 100호 홈런 쳤니 뭐니 이런 그런 지금 기사를 낼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다저스는 그렇게 좋은 소식으로 빨아줄 게 아니라 욕을 좀 해야 됩니다. 샌디에고가 지금 이번 시리즈가 콜로라도 원정입니다. 근데 이제 볼티모어를 상대로 원정길을 떠난 이 다저스가 매치업에서 이거 만약에 샌디에고가 위닝 시리즈 챙기고 다저스가 루징 시리즈를 하게 되면 이제 경기 수는 한 경기 차로 좁혀집니다. 그 상황에서 또 다음 시리즈를 치르면서 이제 리드 그러니까 지구 선두를 이제 보장할 수가 없는 위치까지 떨어지는 와중에 타격이 안 터지면 다저스의 강점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오늘 또 이제 크레머가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글래스노우 대 크레머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다저스가 당연히 이기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크레머가 실제로 후반기대에 들어서고 나서 승률이 조금 많이 좀 아쉽습니다. 크레머가 등판하는 경기에서 어쩌면 볼티모어의 타격 지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생기고 최근 두 경기를 하면서 크레머가 너무 많이 털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다저스 승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최근에
보여준 이 다저스의 타격감을 우리가 생각하면 크레머의 이 스위퍼가 커터죠, 커터. 크레머의 커터가 다저스의 좌타자들의 바깥쪽을 공략하면서 범타 유도가 되었을 때 의외로 점수가 안 나는 경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볼티모어가 보이는 강점이 어느 정도 선이냐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불펜에서 볼티모어가 그래도 조금 아쉬워요. 볼티모어가 보여주는 이 성적 자체는 원래 불펜에서 정말 단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시즌 전반기 막판부터 해가지고 8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굉장히 마운드에 우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무너졌습니다. 볼티모어가.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이 크레머가 던지는 수준에 비해서 볼티모어가 불펜에서 지켜주면서 다저스에게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좀 격차가 좀 더 벌어지면서 다저스가 이거는 연패를 끊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발 싸움에서 뭐 한 3대1, 뭐 저는 여전히 이제 글래스노가 나오더라도 잭슨, 특히나 잭슨, 할러데이, 진짜로 저는 기대가 좀 되는 편이거든요. 잭슨이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보여준 타격이 자투수로도 잘 치는데 우투수도 이제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 잘 치고 있고, 오늘도 할러데이, 잭슨, 마운트 캐슬 이 세 명이서 보여주는 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 것이냐. 제가 말하는 건 포수 말고 외야수 잭슨입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점수 내는 수준이 글래스노도 고전할 수 있다. 왜? 글래스노도 결국 이 볼넷에 대해서, 커맨드에 대해서 스스로 멘탈리티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분명히 거기에서 위기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선발 싸움에서 뭐 한 3대1, 2 정도 왔다 갔다 한다면은 결국 그냥 다저스가 불펜 싸움까지 가가지고 좀 추가 득점을 하면서 기준점 대비 좀 똥줄 언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은 보는 경기입니다. 단 이거 오버 보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해요. 글래스노우도 이제 재구가 되는 날에는 구위 자체는 확실하기 때문에 다저스 승 언더 쪽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양키스 대 토론토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슈틀리틀러랑 이제 가우스먼 나오는 경기인데,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은 지금 웰즈, 그리샴이랑 웰즈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뒤를 잘 받쳐줍니다. 스탠튼이 그렇게 삽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를 이제 공백이 이제 그 라인업에 그냥 허수아비 세워놓은 느낌으로 너무나도 지금 범타를 많이 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실제로 안 나올 가능성까지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리샴, 그 다음에 벨린저, 그 다음에 저 웰즈, 그 다음에 맥마운, 어제는 좀 억가도 좀 있었습니다. 맥마운의 캐칭에 대해서 이게 캐칭 미스라 해가지고 연결 동작을 안 보고 이미 캐치 실패를 떼가지고 에러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1루에서는 라이스 1루수로 꺼냈다가 진짜로 수비 실책 때문에 양키스가 진짜 개판나고 많이 어려운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타격에서 결국 이걸 만들어주죠. 오늘도 양키스 스타디움에 돌아왔다면은 에런 저지부터 벨린저, 치좀, 스탠튼 나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나오면 스탠튼, 그 다음 웰즈, 볼피, 맥마운까지 토론토 투수들 오늘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우스먼도 결국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정에선 좀 괜찮아요. 특히 홈에서 좀 홈런을 많이 맞아갖고 많이 부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원정에서 꽤나 괜찮은 편이거든요. 실제로 홈에서 이번 시즌 13경기 동안 홈런을 14방 쳐맞았고, 원정에서는 더 많은 이닝, 6이닝 이상을 더 소화하고도 홈런을 6개밖에 안 맞았을 만큼 원정에서 가우스먼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장타에 있어서. 하지만 오늘 경기에 있어서는 그게 조금 이제 강점으로 나타내기에는 양키스의 타선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또한 이게 가우스먼도 가우스먼인데, 그렇게 가우스먼이 또 오늘 경기에서 성적 자체가 또 기복이 나타나면서 실점이 생기고 6이닝을 던지지 못하는 경기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토론토의 불펜진이 항상 걱정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홈런 치는 팀을 만나서는 이기고 있는 경기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게 토론토 경기예요. 왜? 토론토는 지금 당장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무리 호프먼부터가 이제 홈런 치는 팀에게는 고장이 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불펜에서도 지금 체드 그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발랜드, 그 다음에 호프먼, 홈런 맞는 대표 주자들이고요. 얘네들이 심지어 필승조급 자원들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지금 피셔,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얘네 둘까지 문제가 많아요. 사실상 리트를 제외하고는 토론토 불펜에 믿을 만한 선수가 없다. 그리고 토론토 타격도 양키스 불펜
공략할 만하죠. 토론토 타선을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 양키스가 일단은 승 사이드를 보는 건 맞긴 한데 양키스 승보다는 오버를 좀 더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기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기를 토론토도 지금 그 게레로 주니어가 살아나고 있고 여전히 꾸준한 타자들 지금 다 잘 치고 있는 기존의 이 버팀목이 되어주던 이 하위 타선 선수들을 포함해서 뭐 스프링어, 보비셰, 베테랑 선수들까지 지금 토론토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타선 자체는 강해요. 타선 자체는 강한데 불펜이 못 버틴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역배를 보기는 어려울 테고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오버라는 선택지 말고는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 팀의 꽤나 홈런 쇼가 저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경기는 네, 오버 예상해 봅니다. 자, 그다음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이거는 제가 뭐 이제 할 말이 없죠. 베오조 나오는데 베오조의 선발 테스트가 또 이루어지는 건지 오픈런지는 일단은 까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로토와이어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사죠, 칼럼 같은 거 나온 걸로 따지고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오프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가 저번에도 선발로서 그때 기회를 잡았던 적이 있었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고 나쁘지 않거든요. 똥볼 자체가. 다만 이 산체스를 상대로 이제 출전을 또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선발에서의 균형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아무리 마이애미가 매츠한테 그렇게 똥가루를 뿌리고 홈에서도 정말 잘 치고 아직도 기억이 난 게 양키스 시리즈는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마이애미가 양키스를 상대로 했던 경기 그 타격 자체는 루키들이 보여주는 엄청난 그 집중력들의 연속으로 데뷔시키는 선수들마다 성공을 하면서 홈에서 시리즈를 이어가고 좋은 타격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스타워즈가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그 장타력이 없다면 필라델피아의 장타력은 미러키 시리즈와는 다르게 타격이 터지면서 다시 반등을 할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가 오늘 지금까지 봤던 경기들 중에선 가장 정배 가능성이 유력한 경기지 않나라고 저 또한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적인 부정을 하자면은 결국 필라델피아가 미러키를 상대하면서 최근 2차전과 3차전의 타격감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인데 그 상대 선발 투수가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알고 나면은 뭐 할 말이 없어져요. 사실 냉정하게 뭐 그 이제 어제도 프레디 페렐타를 상대로 필라델피아는 경기를 치렀어야만 했던 경기였는데 그걸 일단 2대0으로 이기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호세 킨타나 일단 좌투수였거든요. 좌투수 나왔던 경기였었고 변수는 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베오조가 아무리 이제 커맨드적으로도 괜찮고 변화구도 다채롭게 자기 투구를 할 수 있는 선수라고는 하지만 구위적으로 필라델피아의 타격을 압도하기에는 좀 많이 아쉬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라델피아 쪽으로 좀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시애틀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예요. 아, 애틀랜타 승일까 아니면은 언더일까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함에 있어서 일단 선발 투수들의 신뢰도는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크리스 세일은 부상 복귀 전부터 너무 좋은 활약을 해주었었고 루이스 길버트 같은 경우에도 구위 자체에서는 가지고 있는 스토프는 확실히 선발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거를 스토프를 갖추고 있는 선수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제가 이게 언더 가기가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이 시애틀의 불펜 성적이에요. 불펜 성적. 시애틀의 불펜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이 성적 꼬라지가 지금 신뢰도를 거의 잃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만들 만큼 좀 많이 아쉽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기용이 되고 있는 선수가 이제 퍼거슨 가장 부진한데 퍼거슨이 가장 일단 부진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역할을 해주는 무뇨즈 또 성적이 지금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피안타율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우세도, 그 다음에 스피어, 바르가스 다 불안한 모습이거든요. 그나마 브레시랑 이제 바자르도가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건데 시애틀의 입장에서도 지금 누가 올라와도 저는 기댈 만한 선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입장에서도 크리스 세일이 부상 복귀하고 이제 두 번째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7, 8이닝 던지는 경기를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나마 마무리 투수 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이제 도드라든지 아니면은 브레비아 그 걔가 이제 좀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이 다행인데 애틀랜타도 지금 따지고 봤을 때 불펜에서
자원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언더로 가져가기에는 너무 선발 투수만 믿고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애틀랜타도 브레머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조이 메네즈도 이미 그 장기 부상자로 빠진 지 한참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뭐 킬레이, 이글레시아스, 도드, 그다음에 존스, 그다음에 마무리 투수로 이미 지금 등록된 거는 이제 리인데 여기에서 애틀랜타가 오늘 시애틀의 장타를 억제하고 과연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따져봤을 때 저는 이게 확률이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은 60%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8%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저도 이제 분석을 할 때 죄송합니다 마이크. 네, 분석을 할 때 제가 하는 접근 방식 자체가 이제 선수별로 이제 좀 타격 수치 이런 것들 좀 비교를 해가지고 구종별로 좀 비교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분석하는 거 많이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애틀랜타가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홈에서의 지표 자체가 타격 지표가 작년만큼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타율 자체만 따져보면 원정 2할 3푼 후반대 나오고 있고 이제 홈에서는 2할 5푼 초반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2푼 자체도 차이가 안 나요. 1푼 몇리 차이가 안 나고 OPS도 한 0.02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장타력이 오히려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제 화끈하게 치는 것도 아니고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애틀랜타의 타격은 홈과 원정의 기복이 그 격차가 그러니까 홈에서의 우위가 갈수록 이제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틀랜타와 이 시애틀의 타격 지표 자체가 애틀랜타의 홈과 원정 타격 지표 자체가 점점점 격이 좁혀지면서 홈에서 보여줬던 우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타격에서 뭐 김하성이 그렇게 데뷔하고 이제 컵스 시리즈에서 홈런까지 그 포머런치에 초구를 때려갖고 홈런 날렸죠. 그렇게 홈런도 치고 하면서 그 유격수 이번 시즌 유격수 포지션에서 김하성이 때린 게 시즌 1호 홈런이었어요. 유격수 포지션에서 그만큼 이제 보강도 되었고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정작 시애틀의 마운드를 그렇게 쉽게 무너뜨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경기 언더사이드 속에서 이제 시애틀 핸디캡까지는 절대 못 노리는 경기이고 그 와중에 시애틀이 지금 최근에 보여준 타격 지표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 그나마 상대적으로 애틀랜타 승이 맞다라고 정도만 말씀을 드리지 이거를 제가 강하게 막 핸디캡까지 갈 만큼 크리스 세일 믿고 이건 가야 됩니다. 마운드 싸움에서 네임밸류에서 크리스 세일인데 이거 안 건드립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제가 이렇게 애틀랜타 승으로 말씀드리게 되는 건 크리스 세일이 버틸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일단은 수아레즈가 좌투수 상대로 바보입니다. 수아레즈가 좌투 상대로 너무 못 치고 그 다음에 훌리오 로드리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이피 크로포드 그 다음에 아로자레나 그 다음에 이제 칼날리까지 해가지고 다 좌투 상대 지표가 분명히 떨어져요. 확실하게. 그 다음에 칸조네랑 그다음 최근에 올라왔던 게 저 플랑코였는데 오늘도 지금 상대 전적에서 이미 플랑코가 세일의 공을 잘 친다고 되어 있죠. 실제로 플랑코가 좌투 상대 기복이 너무 쓰레기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반등이 되어 있어요. 오늘도 기대되는 바는 있습니다만 조시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 좌투 상대로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 오늘 좀 더 기대되는 쪽은 그나마 홈에서 경기했을 때 뭐 프로파라든지 아니면 올슨 그다음에 영입된 김하성부터 시작해서 해리스 이 정도의 기대값은 이제 애틀랜타가 정통 우한 투수를 상대로 하면서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치가 조금 더 데이터적으로 높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틀랜타 일반승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도 단폴 주력 경기로 드렸던 게 이제 템파베이 승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전날에도 경기를 할 때 템파베이가 타격을 19안타나 때리면서 압도한 타격을 했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타격에서 얘가 찢어버려가지고 템파베이 승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마운드에서의 우위가 템파베이의 승을 말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제 경기가 언더게임이 됐죠. 오늘 이제 잭슨은 오프너입니다. 잭슨은 오늘 오프너로 나오게 될 거고 이후 나오게 될 선발 투수는 이제 시모어 그 자완 이제 체인지업 마스터죠. 걔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5이닝 정도를 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잭스 1이닝 하면 6이닝 정도 소화를 한 다음에 이제 불펜에게 그거를 또 마운드를 다시 토스해주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게 돼요. 그런 와중에 결국 클리블랜드의 타선이 이거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템파베이의 마운드가 조금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어제 클레빈저, 오세타, 페어뱅크스를 쓰면서 이제 페어뱅크스를 또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기에는 이게 페어뱅크스를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도 성적이 또 안 좋았었고 홈런까지 두 방을 쳐맞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마무리 체제가 된다라면 좀 상황이 이제 투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몽고메리가 유력하게 일단은 좌타자들이 즐비하다 보니까 몽고메리 클레빈저가 일단 클레빈전 연투, 몽고메리는 등판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경기가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에서 세이모어가 얼만큼 길게 버텨줄 수 있냐인데, 제가 저번에 이 세이모어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잭스가 1회부터 부진할 것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둬야 돼요. 근데 이제 세이모어가 올라왔을 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좌타자를 상대로 우타자를 상대로 이제 시모가 보여주는 체인지업은 포신 페스티벌과 함께 활약을 하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보이고 있고, 좌타자를 상대로도 이 강점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되느냐를 말씀드릴 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모가 좌타자를 상대로는 보통 좌투수가 좌타자를 상대할 때 여러분 뭘 던집니까? 바깥쪽 슬라이더, 스위퍼 던지죠. 왜? 몸과 방망이와 공이 멀어지게 던지는 게 투수의 기본 1원칙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존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은 지금 뭐 좌타자면은 오른쪽이죠. 우리가 이 중계를 보는, 그러니까 좌타자의 바깥쪽 그쪽으로 휘어나가게 해서 헛스윙이 유도가 되게 던지는 게 기본 정석인데, 얘는 체인지업을 더 많이 던져요. 그만큼 체인지업의 비중이 좌타자에게 27.1%가 기록이 되고, 이제 포신 페스티벌이 26.1%, 스위퍼가 24.6%. 그러니까는 바깥쪽으로 휘는 것도 안쪽으로 몸쪽으로 체인지업을 던지는 것도 얘는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좌타자에게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이 18타수 1피안타입니다. 5푼 6리밖에 안 나와요. XBA 1할 1푼 1리입니다. 그러니까 XBA가 뭐냐? 오늘 또 라이브 좀 오래 좀 봐주신 분 많아서 설명을 드리면, 익스펙티드 배팅 에버리지라고 타자가 투수가 공을 던져 타자가 쳤을 때 그 타구가 수비 시프트나 바람의 영향, 아니면은 이제 수비 에러, 아니면은 그러니까 호수비 등등 모든 외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순수 타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안타가 됐을 확률 따지는 게 기대 타율이라는 겁니다. 익스펙티드 배팅 에버리지. 그러니까 그것 또한 1할 1푼 1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타구 발사 속도가 85마일밖에 안 됩니다. 포신 페스티벌도 92.3마일의 평균 구속밖에 안 나옵니다만 발사 속도가 90마일이 채 안 돼요. 그만큼 장타 허용이 극악이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근데 좌타자를 상대로 또 이렇게 던지게 된다. 어제 경기만 하더라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클리브랜드의 기대 타선입니다. 좌타, 그러니까 스티븐 컨 좌타, 라미레즈, 이제 스위치 히터니까 오늘 우타석 들어서겠죠. 일단 우타석, 좌타, 우타 되겠네요, 오늘. 그러면은 좌타 라인업에서 스티브 콴과 만자르도를 억제하고 우타에게 어떻게 할 수 있냐가 오늘 포인트가 될 텐데, 우타자에게는 좌타에게 기록되는 것보다 타격이 조금 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좌투수면 우타자에게 이게 좀 강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억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템파베이의 승으로 몰아가기엔 조금 한계가 있고 언더로 볼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지 않나. 그래도 이게 점수 내기에는 절대 쉽게 칠 수 있는 공이 아니거든요. 홈런을 칠 수 있는 공은 절대 아니에요. 체인지업 이번 시즌 장타 딱 하나, 피 장타가 딱 하나 있고요. 포신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에 피 장타 단 2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장타가 허용이 안 나오는 이 시모어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클리블랜드도 오늘 이제 필승조 기용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경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쉬었었던 게리스, 스미스, 그 다음에 에린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승조들 모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점수가 조금 안 나는 경기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도로만 일단은 예상을 해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록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캔자스시티 대 미네소타. 이 경기도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기회냐. 미네소타의 선발 투수가 오늘 예정되어 있는, 창이 왜 이리 안 뜨냐. 예정되어 있는 선발 투수가 누구냐. 바로 로페즈입니다. 파블로 로페즈.
파블로 로페즈가 선발로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기회가 되죠. 어제도 제가 미네소타 경기 이제 화이트삭스랑 경기라서 분위기 자체가 꽤나 타격전이 되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긴 합니다만 타격이 분명히 강합니다. 미네소타 잘 쳐요. 정말 잘 치고 오늘 현재 이 경기에 대해서 캔자스 시티가 정배당을 받고 있고 해외에서도 미네소타보다는 캔자스시티로 정배당을 몰고 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배당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캔자스시티의 배당이 와카 잘하죠. 워낙 이제 공이 눈에 보이는데 커맨드가 좋다 보니까는 범타 유도를 잘하면서 이번 시즌도 정말로 마운드에서 제 역할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선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캔자스시티가 어제 이기긴 했습니다. 홈런으로 그렇게 경기를 이겼고 바위주의 솔로 홈런, 그 다음에 뭐 살바도르 페레즈의 솔로 홈런 해갖고 홈런 4방으로만 4점 내갖고 이겼거든요. 좀 경기가 의아하긴 했죠. 1회에 3런 맞고 홈런으로 역전승. 근데 오늘 그 타격이 로페즈를 상대로 과연 좋게 나올 것인가. 이미 마이너리그에서 경기하면서 컨디션은 이미 다 올린 것 같거든요. 로페즈가. 그래서 충분히 괜찮은데 최근에 이 와카의 경기를 보면은 6경기 동안 4승 2패를 기록하는 동안 퀄리티 스타트는 퀄리티 스타트 3차례 기록을 했었고 최근에 이닝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투구수를 조금 관리 좀 아쉬운 모습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도 8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갖고 갑자기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와카가 홈에서 대량 실점을 하는 경기를 할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네소타의 장타를 의식해야 되는 경기를 의식하는 경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로페즈가 선발 나왔을 때 결국 홈런의 싸움이 또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바위주, 가르시아, 살비 다 주요하게 활약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하게 됩니다만 미네소타의 장타도 오늘은 의식을 반드시 해야 될 거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오늘 경기 벅스턴부터 시작해가지고 루이스, 그다음에 클레멘츠, 어제 홈런 쳤던 월러 다 장타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루키로서 제 역할을 지금 최근에 잘해주고 있는 카쉘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정말 맹타를 치고 있는 트레블 라나치 얘네들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이거 미네소타 역배낼 수 있다. 라고도 보는 경기입니다. 그 두 번째 근거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캔자스 시티가 LA 에인절스랑 경기를 하면서 어제도 타이트한 경기를 했다 보니까 썼던 이제 불펜을 보면 알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에르체그랑 에스타베즈 보울란을 썼는데 에르체그랑 이제 에스타베즈의 출전이 오늘 경기에서까지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에르체그는 연투를 해서 이제 못 나오고요. 그럼 오늘 경기에서 에스타베즈를 안 쓰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최근에 너무나도 부진하면서 다 실점했었던 슈레이버, 그 다음에 클라크, 그 다음에 바울라는 연투했죠. 그럼 못 나오고 얘네 슈레이버 클라크 체제에서 운영이 되고 에스타베즈 나와야 되는데 에스타베즈가 나와도 연투를 하다 보니까 구위 자체에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후반에 분명히 미네소타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캔자 정배를 보기보다는 저는 미네소타 역배를 보게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 제가 오늘 방제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마이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심장이 아니면은 오늘 같은 날은 좀 먹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분석한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 분석에 좀 자신감을 받고 나 이거 가봐야겠다고 생각하신 경기도 있겠지만 고민 없이 그냥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맞지 라고 공감했던 경기가 몇 경기가 되겠어요. 많이 없을 거예요. 필라델피아 승 정도 정배 개똥배 경기 말고는 없을 정도로 분명히 오늘은 역배를 보는 경기는 과감하게 역배를 들어가야 되고 오버 볼 경기는 오버로 들어가든지 언더 볼 경기는 언더로 들어가든지 좀 재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가야지 뭔가 답이 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 경기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잠깐 현재는 제가 프로토를 껐는데 현재는 프로토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시작했을 때까지 하더라도 휴스턴이 역배였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휴스턴이 정배이고 지금까지도 지금 휴스턴의 배당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고 있어요. 휴스턴이 제가 아까 말씀을 조금 올랐다. 휴스턴 배당 조금 올랐다. 1.71배까지 제가 변환을 하니까 1.71배 정도 되네요. 지금 해외에서. 근데 국내에서 휴스턴 배당이 1.8배입니다. 1.8배. 프로토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어. 그럼 미리 구매한 사람들이 승자죠.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아까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휴스턴이 역배였거든요.
그쵸, 바뀌었죠. 그냥 미리 빨리 사야 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샀습니다. 역배일 때. 네, 네, 역배일 때 샀어요.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샀고, 먼저 산 사람이 승자입니다. 네. 아까 그래서 제가 미리 방송에서 라이브 보시면 너무 그냥 감사하니까 이 경기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게 일을 안 하고 있었어. 이 새끼들 내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까? 어, 이거 바뀌기 전에 샀어야 됐죠. 헌터 브라운이 나오는 걸로 지금 유력합니다. 이게 TBD가 걸려있긴 한데 헌터 브라운이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배일 때 샀어야 됐다. 일단 그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정배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뭐 어쩌겠어요. 그 정배에서 사야죠. 뭐 구매는 뭐 저는 일단 그래도 헌터 브라운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배당이 만약에 처음부터 1.61배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언더 샀을 것 같아요. 언더를 샀을 것 같고, 메리 켈리의 공에 대해서도 휴스턴이 최근에 뭐 알바레즈가 너무 잘 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양키스에게 타격전 하면서 졌던 그 경기 양상을 따지고 보면은 생산력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잔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꼬이고 타선이 좀 꼬이고 있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저로서도 조금은 그래도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2.61이면 정배 갈만한가? 라는 고민을 살짝 했을 것 같아요. 단 지금 저는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구매를 한 게 나 몇 배에서 샀냐? 아까 전에 제가 휴스턴 승이랑 좀 엮어가지고 하나 엮어서 구매를 했는데 저는 1.80에 물었습니다. 1.80에 네, 1.80 이미 물어놨습니다. 네, 그만큼 그 배당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이제 샌프란시스코. 제가 항상 이름을 헷갈리는 두 팀인데 맥그리비 대 여기도 시모어가 나옵니다. 이 시모어랑 이제 템파베이의 시모어랑은 조금 결이 다르죠. 결이 다른데 이 샌프란시스코의 시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실제로 지금 탑 프로스펙트죠. 다시 보기를 끊어달라고요? 와, 그거 굉장히 무리한 요청인데 형님. 예. 어, 일단은 제가 지금 그럼 라이브도 지금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녹화본도 일단 빨리 좀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네, 아무튼 이 시모어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지금 당장 해외에서도 하나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업체들도 이 경기에 대해서 언더랑 오버 구매가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멤버십 분들 유튜브 멤버십 분들에게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는 그 저 뭐야 해외 베팅 업체들 트리거 거기에서도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업체로만 따지더라도 이 경기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언더가 낼 것이다라고 보는 쪽과 오버가 날 것이라고 보는 쪽이 반반 갈리고 있습니다. 실제 구매 트리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총 합쳐가지고 8개, 9개 정도의 트리거가 나타났는데 거의 반반 갈릴 만큼 언어보다 갈리고 있는 게 이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분석을 함에 있어서 결국 이 시모어가 그 템파베이의 그 시모어처럼 선발로서 완전히 전향된 선수가 아니라 애초에 롱릴리프로 던지고 있는 선수이고 오늘도 투구수는 그래도 75구 정도까지도 이제 목표 투구수를 잡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프너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얘가. 그래서 이제 길게 던질 거라고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타격전으로 저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얘가 던질 수 있는 스토프 자체는 애초에 그냥 그 루프가 무릎 부상 때문에 빠지면서 그거 땜빵 투수로 오는 수준인 거지 선발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서 템파베이 시모처럼 보직 변경이 된 그런 선발 투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세인트루이스의 정배당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앞서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제 기준에서 저는 이제 프로토랑 해외 배당 차를 좀 유의미하게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템파베이 경기도 0.27배의 배당 차가 나타납니다. 해외에서 템파베이 정배 1.66배, 해외에서 1.93, 1.93 동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템파베이 정배보다는 언더를 본 거고 이 경기도 세인트루이스가 1.69배, 해외에서 1.93, 1.93 동배 잡혔어요. 그래서 이 0.24의 배당 이격이 있던 경기였다 보니까 저로서도 오히려 이 경기는 역배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봅니다. 왜? 어차피 타격전으로 저는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타격 이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데버스가 살아난 게 말이 안 돼요. 데버스가 최근까지도 뭐 일주일 표본, 2주일 표본 꿀리질 않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얘가 49타수 17안타 6홈런 쳤습니다. OPS가 1.184고요. 윌리 아다메즈가 7홈런을 쳤어요. 동일 경기 표본에서 OPS가 1.211입니다. 그리고 맥 체프먼도 OPS가 1이 넘어요. 거기다가 메이터스도 OPS가 1이 넘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그 중견수 보는 애 드류 길버트였나? 걔도 OPS가 1.2가 넘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타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거기에 더해져가지고 지금 포수 보는 애 베일리가 안 나와도 괜찮다. 앤드류 크나이서 얘까지도 지금 맹타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템파가 아니라 저 세인트루이스의 타격, 샌프란시스코의 타격이 지금 빈틈이 있긴 합니다만 잘 안 보여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샌프란시스코가 훨씬 타격에서는 앞선다. 세인트루이스도 뭐 콘트레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대값 있는 선수들 당연히 있긴 합니다만 그게 지금 샌프 타격 수치에 비빌 만한 게 안 됩니다. 뭐 브럴슨, 콘트레라스, 그 다음에 뭐 에레라 이거 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타격 수치가 너무 넘사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역배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 경기 또한 저는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샌디에고. 이 경기도 지금 TBD가 걸려있는데 로토와이어 기준으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는 닉 피베타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에서 균형이 좀 무너졌다고 봐야 되고, 타티스가 복귀했고 지금 뭐 아쉬운 거는 젠더 보가츠가 없다라는 거죠. 젠더 보가츠가 없긴 합니다만 지금 그 포지션에서 이글레시아스가 나와가지고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빈틈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이 경기 또한 이제 콜로라도가 홈에서 피베타를 상대로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지만 샌디에고 정배 보는 경기가 될 것 같다. 이거는 뭐 배당 맛도 없고 핸디캡 가기에는 콜로라도 이제 홈 타격 조금 의식하게 되는 것도 있고, 기준점이 11.5점 잡혔죠. 11.5점 잡혔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콜로라도도 좀 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라 가지고 저는 이게 닉 피베타의 선발 투수면 10.5가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1.5는 제가 볼 땐 좀 높아요. 그러면은 콜로라도 타격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추세 속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일반승 정도로만 보게 되는데 배당 1.3배 이거 끌고 가기에는 맛이 없어가지고 저도 실제로 오늘 조합에는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다음 경기 두 경기 남았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이제 소리아노 대 바르넷 나오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제 바르넷 나왔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얘는 그만큼의 기대값이 있는 선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이제 상위 유망주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스토프 자체가 저번 경기도 제가 보긴 봤는데 텍사스 상대 좀 많이 두들겨 맞았었거든요. 구위 자체가 그렇게 약한 선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만큼의 섬세함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LA 에인저스가 공략을 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애틀레틱스의 타격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틀레틱스의 타격이 지금 너무 매서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리틀 양키스입니다. 어쩌면은 순수 OPS만 따지고 보면은 최근 뭐 몇몇 수치만 따지고 보면은 양키스를 상회한다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애틀레틱스의 타선은 절대로 약한 타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커츠도 라인업 한 번 빠졌다가 돌아와요. 이제 커츠도 있는 상태에서 진짜 많이 아쉬운 거는 정말 전반기 막판부터 약간 좀 잘해줬었던 이제 클라크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애틀레틱스의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커츠, 랭겔리어스, 루커, 그 다음에 소더스트롬, 토머스, 제이콥 윌슨, 얘네들 진짜 맹타를 칩니다. 심지어 다행히도 이 보시면은 로렌스 버틀러, 얘가 진짜 애틀레틱스 최고 몸값이거든요. 장기 계약하면서 8천만 달러 계약을 해요. 저도 그거에 기대를 이제 하면서 실제로 MLB 카드도 이제 얘 사인 카드도 구매를 하고 막 그랬는데, 얘가 삽질을 해갖고 많이 끊어먹는데 얘마저도 지금 상대 전적에서 소리아노에게 3할 오픈 칠리 14타수 이러면은 한 4안타 정도 친 것 같죠. 그 중에 2개가 홈런. 얘까지 강점을 나타내면은 애틀레틱스의 타선 무시할 수 없다. 이건 오버 오면서도 어쩌면은 오버 게임 되면은 지금 애틀레틱스가 LA 에인저스 상회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워드 지금 없죠. 워드 없는 상황에서 LA 에인저스 지금 비비려면은 오늘 경기에서 네토, 오아피, 랭히포, 트라웃 다 이렇게 장타를 좀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워드는 돌아오는 것 같다. 워드는 돌아오나 보네요. 워드는 돌아오는 것 같은데 컨디션이 되려나 그 찢어져가지고 피가 많이 났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LA 에인저스의 지금 타선, 지금 타격 수치, 데이터 전부 봤을 때 애틀레틱스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불펜에서는 LA 에인저스가 훨씬 더 단단하긴 합니다만 어제 경기를 치르면서 LA 에인저스 같은 경우도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이번 시리즈에서 불펜의 투입도 꽤나 과감하게 이루어졌었어요. 어제 이제 페르민이랑 제프안이랑 이제 썼었는데 제프안이 이제 아마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불펜들을 이제 투입한다고 봤을 때 대량 실점은 이제 어쩌면은 홈런에 의해서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이 막 그냥 이닝이 많이 길어지는 경기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양 팀 다 결국 장타 싸움인데 홈런이 결국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나오냐를 따지고 보면은 저는 지금은 애틀레틱스가 훨씬 더 우위라고 보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 OPS 수준에서 저는 애틀레틱스를 조금 더 빨아주게 된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선수 타율 자체는 안 좋아서 만약에 초반에 이렇게 좀 타격전이 안 나오게 되면 서로가 오버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만큼 LA 에인저스도 순수 타율 자체가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추천 안 드립니다만 이것도 역배 보는 경기입니다. 저는. 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애리조나 대 보스턴. 이 경기는 이제 보스턴 승을 보게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보스턴 승을 추천드릴 수는 없는 게 뭐냐면 이것도 공개하자면 그냥 제가 표에는 보스턴 승 써놨습니다. 그리고 별점도 7점 줘놨어요. 이거는 이게 로또인 게 뭐냐면 보스턴 승 오늘 배당 1.65 배당이에요. 해외에서 1.85 배당. 이미 0.2배당 차이 나면 제 기준에서는 역배 나야 되거든요. LA 엔저스 애리조나 승이 나야 되는데 톨리가 이제 데뷔전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정말 좋은 데뷔전을 했습니다. 공 자체도 워낙 뛰어났었고 98마일, 99마일까지 던지는 공은 확실히 위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좌투수로서 그런 커맨드 되는 빠른 공을 던지면서 단단한 피칭하는 건 얘는 진짜 생긴 것도 코스형 길러놓은 것도 그렇고 좀 살찐 자완 폴스킨스거든요. 그 정도의 공을 던지는데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고 실제로 이제 보스턴에서도 정말 아끼는 유망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당연히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고 합니다만 타격에서 보스턴이 보여주는 좌투 상대 성적 지표 자체가 브래그먼을 제외하고는 다 안 좋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그때 이긴 경기에서도 이 보스턴이 당시 좌투수를 이름이 기억이 나네. 아무튼 그 공략이 시원시원하게 되지 못하면서 시원시원하게 됐었나? 근데 누구였더라? 아닌가? 그때 듀란이 인사이드 파크 홈런 쳤을 때가 누구였지 선발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4대면 났다가 6대3 나서 오버 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좌투 상대 지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보스턴이 브래그먼을 제외하고는 사실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로드리게스가 저번에도 다저스 상대였나요? 92마일 1마일 던지다가 갑자기 94마일을 던지더라고요. 그때 9위 정도로만 올라오면은 보스턴이 또 고전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경기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또한 톨리의 공을 보면서 꽤나 임팩트가 컸었다 보니까 오늘도 톨리 퀄리티 스타트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돼서 거기에다가 이제 보스턴의 타구 질이라든지 타자들의 성향을 따지더라도 이 애리조나의 홈구장은 메리트가 크거든요. 이 3루타, 2루타 생산 많이 될 수 있는 애리조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오버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보스턴 승 보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긴 한데 선발 투수의 9위 싸움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실질적인 타격 지표라든지 좌투 상대 성적이라든지 여타 그런 것들 따지고 보면 애리조나가 지표가 좀 더 좋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저는 톨리의 기대값으로 표에도 보스턴 승을 써놓긴 했습니다만 역배 가능성 분명히 열려있는 경기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결국 보스턴 승으로 보게 되는 이유, 역배 제가 보면서도 보스턴 승 써놓은 이유, 너무 아쉽지만 애리조나의 불펜은 저는 신뢰가 없어요. 다저스전 시리즈 저는 그거 납득 못합니다. 네, 보스턴의 불펜진은 뭐 체프먼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든 그런 불펜진 구축이 되어 있고 애리조나는 뭐 셰밀 밀러 나가고 시즌 초반부터 마무리 투수 다 부상에다가 지금도 잇몸으로 야구하고 있는 상황에 불펜의 신뢰가 없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 경기는 애리조나 역배를 보기에는 그런 한계 때문에 보스턴 승을 써놨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프리뷰 끝난 것 같고요. 다들 건승하시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